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나이 들수록 나타나는 추한 행동들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예전과는 달리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심코 저지르는 그 추한 행동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후회와 함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나이 들면 누구나 모르게 하게 되는 추한 행동 6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부끄러운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인식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무심코 저지르는 행동들이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어떻게 하면 추한 행동을 바로잡고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여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한때 한 할아버지께서 친구들과 모임에서 들으신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친구 한 분이 말하길, 나이 들면 우리가 저지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당황하셨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행동들이 그렇게나 추하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결국 그 말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무심코 반복했던 습관들,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투나 행동들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낙후되게 만드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년의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습관과 행동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추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조언이나 관심을 거부하는 모습, 자신의 실수를 회피하려고 애쓰는 태도, 혹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습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겉으로는 작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의 질을 떨어뜨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오염되면 내 삶도 오염된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행동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자국을 남기는지 모릅니다.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서 그동안 무심코 저질렀던 추한 행동들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개선하여 자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룰 6가지 추한 행동들은 아마 여러분께서 평소에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면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한 걸음씩 그 행동들을 짚어보며 노년의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스스로 저지르는 추한 행동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며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은 단순히 경고나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어쩌면 한때 저지르기 쉬운 습관들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들을 깨닫고 개선하여 자신을 더 빛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홀로 나답게 인생을 즐기며 자신의 자유와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질 방송에서 6가지 추한 행동 중 첫 번째 행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추한 행동 중 하나는 자신이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조언이나 도움을 거부하는 습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여 타인의 따뜻한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고집스러운 길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독립심이 강하셨던 분으로 어린 시절부터 남의 도움 없이 모든 일을 해내야 한다는 자부심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몸이 무거워지고 재충전할 시간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여러 차례 조금 쉬어가세요, 도움을 받아보세요 라는 조언을 하셨지만 그는 내가 할 수 있다며 끝내 도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부상이나 피로가 쌓여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야 비로소 자신의 고집이 얼마나 큰 위험으로 다가왔는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조언이나 도움을 거부하는 태도는 스스로에게 큰 부담과 위험을 가져옵니다. 자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은 한때는 자부심의 표시일 수도 있으나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가 커져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인생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작은 한마디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자신이 미쳐보지 못했던 한계를 인정하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우리 인생에서 타인의 조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따뜻한 격려와 배려의 표시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독립심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조그만 부상이나 피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어르신의 사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고자 노력해 오셨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잦은 낙상과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은 늘 한 번은 편하게 쉬어가세요라고 조언하였으나 그분은 내가 할 수 있다며 자기만의 길을 고집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낙상이 예상치 못한 합병증으로 발전하여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후 회복 과정에서 스스로의 무모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조금씩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몸과 마음의 한계를 인정하며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고 더 이상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자신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추한 행동 중에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는 태도가 있지는 않으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때때로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조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들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하는 열쇠일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도움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성숙과 지혜의 표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 추한 행동, 즉 타인의 도움과 조언을 거부하는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 걸음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무심코 저지르게 되는 또 다른 추한 행동, 즉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추한 행동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행동은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점점 두드러지며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만 몰두하게 되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타인의 의견을 듣고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타인의 마음이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73세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독립심이 강하였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항상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였기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딸이 한마디 하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들어 자꾸만 혼자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사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나 그는 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만을 고집하셨습니다. 그 결과 작은 오해가 쌓이고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며 심지어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주변의 조언 없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일을 진행하다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그 실수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지만 이미 늦은 후회와 상처가 남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스스로의 장점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할 때 그 행동은 결국 추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면 우리 주변에는 점점 협력과 이해가 사라지고 외로움과 고독만이 남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긴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오히려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삶의 풍요로움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좁은 세계에 갇히게 되고 타인의 소중한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며 타인의 말을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한 태도는 결국 모두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서로 간의 이해와 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지나칠 때 자신의 정체성을 오히려 위협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다시 확인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타인의 의견을 외면하면 결국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노년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우리 내면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체와 마음은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나 조언은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만의 세계에 갇혀 타인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불안은 점점 커져 우울감이나 고립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을 되돌아보며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였더라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우리 모두는 한때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고 타인의 말을 무시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조언과 도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길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정말 옳은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사고를 넓혀주고 타인의 시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타인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노년의 삶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지 말고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모여 우리 사회 전체가 더욱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추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추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신의 과거 영광에 집착하며 현재를 부정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에 집착하여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때는 내가 최고였는데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결국 현재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한계 짓는 추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한 74세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회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며 동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계속해서 나는 예전처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매번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지치게 되었고 결국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만을 위한 과거의 자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끊임없이 되새기며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자신을 과거에 머물게 하는 것은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추억에만 머물러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며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만약 매 순간 자신을 과거의 그림자에 가두어 두면 현재의 기쁨과 가능성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께서는 매번 모임에서 자신이 예전에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를 자랑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그와의 대화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점차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소외되고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만을 고집하며 현재를 부정하는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욱 답답하고 고립되게 만드는 추한 행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철학자들도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머물면 미래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 우리가 젊은 시절 이뤘던 성취와 실패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되 현재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옛날을 무조건적으로 자랑하거나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을 묶어두는 족쇄일 뿐입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들은 과거의 이야기에 지치게 되고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항상 예전 이야기에 머무르는 것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새로운 경험과 관계를 통해 현재의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자신의 과거에 너무 집착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 시절의 영광에만 머물러 지금의 소중한 기회를 놓친 적은 없는지 곰곰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자랑이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벌리는 추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현재의 나를 사랑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돌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추한 행동은 바로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과도하게 남에게 과시하며 타인의 감정을 전가하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순간들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며 자신의 불행만을 강조하고 남에게 전가하는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부담과 상처를 줍니다. 한 73세의 할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오신 분이었지만 은퇴 후부터는 매사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또 기분이 엉망이다 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며 식탁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자신의 불행한 경험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 라는 말투로 자신의 고통을 과시하며 남들에게 동정을 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태도는 점차 가족들 사이에 어색함을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불평에 지치게 되었고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끊임없는 불만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도 모임에서 할아버지의 불행만을 듣자 점차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결국 할아버지는 자신이 고립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짐처럼 다가와 어느새 진정한 위로와 공감보다는 피로와 거리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고통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남에게 끊임없이 드러내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태도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은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내면의 슬픔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께서 가족 모임 중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와 이해를 주며 살아가야 해요. 내 고통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우리 마음도 점점 차가워지게 마련이에요. 그 말은 당시 모임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대화 대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대화가 이어졌고, 그 결과 가족들은 다시 한번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불행에 대해 지나치게 동정만을 요구하는 행동은 자신의 내면의 약함을 숨기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성숙한 태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철학자와 불교 스승들은 자신의 고통을 내면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고통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며 잠시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결국 구름은 흘러가고 햇살이 다시 비추듯 고통을 넘어 진정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불행을 과도하게 과시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동정을 요구하는 행동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슬픔과 분노를 더욱 키워버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가 가진 고통을 이해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위로와 사랑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불행을 과시하거나 타인에게 불필요한 동정을 요구하는 행동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되돌아보시고 혹은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때 느꼈던 불편함이나 상처를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조금 더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타인과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태도를 개선하는 첫 걸음은 바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불행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자신의 불행이나 고통을 남에게 과도하게 드러내는 추한 행동은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단절시켜 자신의 삶을 더욱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불필요한 불평과 동정의 요구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며 매 순간 자신을 비하하고 나는 이제 쓸모없어졌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비하의 태도는 단순히 마음의 상처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추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78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외모와 체력 그리고 사회적 위치가 점차 약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모습이 내가 맞는 모습인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며 스스로를 꾸짖곤 하셨습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나 조언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깎아내리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에 참석할 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였고, 그 말투와 태도는 점차 친구들의 마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기 비하의 습관은 자신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 대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반응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한계만을 부각시키는 태도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고쳐야 할 추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비하와 자기 파괴적 사고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며 우울증과 불안,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을 겪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조건 깎아내리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 결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중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습관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외모나 체력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을 반복하는 대신 그동안 쌓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를 자신만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나는 늙었다라는 단순한 인식보다는 나는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수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해 왔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우리 자신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다. 즉,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이 됩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해치는 자기 파괴적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자주 되새기고 자신의 장점과 그동안의 성취를 인정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자신을 격려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나이 들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자신을 지나치게 깎아내리거나 매 순간 나는 이제 쓸모없어졌다라는 생각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이 겪어온 인생의 여정과 경험을 긍정적인 자산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비하와 자기 파괴적 행동은 노년의 삶을 더욱 어둡고 외로운 길로 이끌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추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매일 반복하며 자신을 위한 작은 격려의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점차 따뜻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추한 행동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나 불안 혹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들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상처를 주는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아와 고립감이 커질
인생의 끝자락에 다가갈수록 사람은 상황에 따라 견딜 수 있는 감정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정의 과잉 반응은 타인에게 종종 상처를 주고 결국 자신도 마음의 짐을 안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무심코 저지르게 되는 추한 행동 6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는 행동. 둘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 셋째,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여 현재를 부정하는 행동. 넷째,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과도하게 드러내어 타인에게 동정을 요구하는 행동. 다섯째, 자기 비하와 자기 파괴적 사고에 빠져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동. 여섯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나 불안,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비록 우리 모두가 한때는 겪었을 수 있는 작은 실수들이지만 결국 그 습관들이 쌓여 우리 인생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노년의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가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도 아니면 후회와 고독 속에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 타인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겸손,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극복하려는 의지, 그리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며 긍정의 메시지를 반복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어느 순간 추한 행동들을 무의식 중에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선사해 줍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주변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변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서 자신도 모르게 반복해온 추한 행동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깨달은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큰 행복과 자유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위로와 감동을 드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